이제 강혜경 씨가 앞으로 또 이제 증언할 날이 있죠? 네, 저희가 운영위엔 11월 1일, 네, 11월 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에 나와서 증언할 텐데 새롭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증언 자료 이런 게 좀 나올까요? 어떻습니까? 지금 강혜경 씨가 예. 몸살이 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녹음되어 있는 통화 네.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와중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 그 정리를 계속 듣고 정리하고 바로 하셨군요. 네, 그거를 지금 계속 하는 와중에 있어요. 근데 아직도 본인 말로는 한 1,000통 정도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이제 새롭게 옛날에 나왔던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언급했던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이미 있지만은 그거 말고 그걸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녹취도 있을 수 있고, 그렇죠. 아니면 또 다른 네. 뭐 이 국정 개입이나 이런 거 어떤 이권 개입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.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PC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?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라는 거예요. 미래항공연구소 그 사무실에. 그걸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다가 준 건가요? 자, 그러면 소지자는 강혜경 씨였어요. 네. 소유자는 뭐 명태균 씨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원래의 소유자는 미래항공연구소겠죠. 회사 거겠죠. 네. 자, 근데 명태균 씨는 자기네 미래항공연구소랑 아무 상관이 없대잖아요. 그럼 명태균 씨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? 없죠. 그렇네. 명태균 씨는 그 PC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못하죠. 예. 그러면 검찰한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아니면은 소지자예요.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던 그 PC는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겠죠. 그거를 그러면은 강혜경 씨가 돌려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명태균 씨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. 네. 두 번째로 나 너무 두 번째로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있대요. 강혜경 씨 핸드폰에 이제 카톡 같은 게 명태균 씨하고 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게 있대요. 녹취 말고 카톡. 네. 근데 거기 무슨 종류냐면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전화해가지고 카톡 좀 보세요. 내가 자료 보내놨어요. 뭐 해놨어요. 이런 게 되게 많대요.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핸드폰 없애라, 그거 지워라,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대요. 그런데 이제 강혜경 씨는 작년에 한번 그들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서 회사 그만둘 때 사실은 다 싫어서 이것저것 다 싫어서 그걸 한번 없앴다는 거예요. 계정을 탈퇴하고 삭제했다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없을까 이랬는데 그 핸드폰 부서진 그 핸드폰에 폰이 그 폰이고 이제 그리고 새로운 폰을 장만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폰도 포렌식이 되고 그런 것들도 잘하면 나오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폰은 어쨌든 간에 강혜경 씨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폰은 지금 창원지검에 있잖아요. 그리고 심우정 총장님이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잖아요. 그러면은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봐야죠. 그렇네요. 앞으로 볼 게 무궁무진합니다. 지금 들어보니까.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.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변호사님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다들 이제 생각하면서 자료까지 이게 파악하고 계신 건데 어디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건데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분석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게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제 말한 것 중에 강혜경 씨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. 명태균 씨가 2,000개 뭐 이상의 대통령과의 뭐 캡처 뭐가 있다. 이것도 또 하필은 또 2,000장이야.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대통령에 관련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달 안에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느껴졌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이제 물어봐요. 그 법사위에서 의원이. 그러니까 맞다고 그렇게 저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들립니다라고 해요. 강혜경 씨가 한 말이 그러면서 명태균 씨는 그동안에 사실 뭐 너무 허풍치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.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말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나는 그 2,000장이나 200장 뭐 특히 중요한 거 있다 그랬던 그거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 뭐 아버지 무덤에 묻어놨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거 알려줬으면 검찰에 가서 받아와야지. 찾아와야지. 왜 안 찾아오냐. 그렇죠. 그런 결론적으로 제 말은 명태균 씨가 말한 그 말은 다 사실일 것 같고 그런 증거들은 사실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PC든 뭐 무덤에 묻혀 있던 뭐든 이런 자료들만 찾아내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명태균 씨가 지금 선택적으로 자기가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
전체 자료가 공개가 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라는 거고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 미공표 여론조사라도 네네네. 이걸 뭐 조작하고 이러면은 처벌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강혜경 씨도 사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. 강혜경 씨는 자기 처벌 받는 걸 감수하고 나온 거죠, 당연히.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미래한국 연구소 일하면서 처벌도 많이 받았어요. 네, 그래서 그거는 본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본인이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분이 이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무선 RDD로 이렇게 뭐 여론조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전화 면접으로 하는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가 할 수 없지만 RDD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본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대요. 아, 혼자서요? 그래서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그렇게 막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1000명 거를 예를 들면 1000명을 조사했다 그러면 전화를 하루에 1000명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혼자 그걸 다 간다? 우리가 보기에 그게 가능해요? 아니요. 근데 그분이 그걸 자기가 다 했었다는 거예요. 그 결과들이 다 있겠죠. 네. 그게 과연 정상적일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야, 이 강혜경 씨가 어떤 처벌 법적인 네, 그런 거는 감수하고 진실을 그렇지만 밝히겠다.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런 종류의 처벌보다도 네. 사기 횡령 가지고 아마 이분을 되게 그동안 짓눌렀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기 횡령은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선거법 네.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이 정도입니다. 그래요. 근데 강혜경 씨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공격이나 비난도 좀 받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. 근데 오히려요. 예.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요. 예.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 2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격려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오고 그래요? 있다고. 이제 다만 힘든 거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 오는 게 너무 힘들다. 기자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연락을 할 힘들다.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. 여러 가지 비난 또 응원 참 이게 연락을 응원도 그렇고 뭐 비난도 그렇지만 연락 받는다는 게 참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. 또 일반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. 네, 볼 맞습니다. 수 있겠네요. 네.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볼 때 윤석열 정권 어떻습니까?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? 큰 걸 좀 듣고 싶어서 큰 판을 저는 좀. 기본적으로 네.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 실망하고 있다는 여론을 네.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다 이거를 일부러 안 보고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끝날 때가 이제 올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저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 통과 여부와 그게 이제 11월 15일 정도면 지금 될 것 같아요. 네. 그것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명태균 특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정리가 된다면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빨리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그때 기억에. 근데 태블릿 PC 터지고 뭐 의상실 영상인 게 공개가 되고 언론들이 파고 들어가고 국감까지 겹치면서 확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들도 촛불 들고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윤석열 정권도 지금 이렇게 세 보이고 한데 뭐 어제 한동훈 대표 만나서도 좀 불안한 기색이 좀 보이던데 이것도 확 꺼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사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. 물론 기자님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. 그리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. 네. 이것만 보더라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옛날 같으면은 그냥 명태균 씨 말만 아마 좀 주루구장창 들어주려고 했거나 그렇죠.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분위기가 바뀌었고 크게 이제 두 가지 김건희 특검과 또 이 명태균 게이트 이 의혹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. 네, 저는 지금 이게 도화선이고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
거의 뭐 새벽부터 계속 방송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? 아니 전 사실 오늘 새벽에 예. 원래 강혜경 씨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예. 2개를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면서 내가 대타로 뛰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더 복잡해진 거예요. 네, 거의 뭐 살인적인 뭐 스케줄,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 그래도 많이 알려야 돼요. 네네. 여러 채널과 방송을 통해서 어떤 게 핵심인지에서 알려야 되고. 맞습니다. 지금 언론을 보면 언론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 발언 가지고 뭐 살라미 전술 쓰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단독 달아서 보도가 되고 네,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본질이 잘 안 보여요.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 제출했던 그 녹취 파일에 이준석 의원 얘기도 나와요 여러 번.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쓰는 네. 건데요. 그런데 오히려 법사위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요. 어제 들어보신 것 중에 이준석 의원 발언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왔고, 예, 거의 기억이 안 나요. 정해한 다음에 한번 잠깐 나왔고 그 전에 안 나왔었잖아요. 네. 왜 그러느냐? 지금 저기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흐트러뜨릴까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뭐 이준석 의원이 자기 당 대표들 때 명태균 씨랑 친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준석 의원 말하는 것처럼 네. 정말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뭐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뭐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공관위원장하고 둘이 알아서 할 일이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명태균이라고는 개인과 대통령 부부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공적인 사안을 이렇게 사적인 사람과 그렇죠. 같이 공유했느냐, 이게 완전히 딱 옛날에 그 최순실 씨하고 똑같은 부분이니까. 국정농단 의혹이에요. 네,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 집중을 해주고 싶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초점을 좀 잃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오늘 우리 노영희 변호사와 이 사안에 있어서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우리 기리기님께서 강혜경 씨 너무너무 고마워요. 빨리 쾌유를 빌면서 힘내세요. 이런 응원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, 노영희 변호사 응원한 댓글도 많이 올라오네. 노영희 변호사님 애국자입니다. 이런 고맙습니다.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강혜경 씨 또 그 옆에 노영희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또 응원을 하면서 힘내라, 버텨라.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방송 이제 마무리하면서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에요.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제가 여기 나서가지고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요.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요.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, 이 사건의 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씨일 것 같아요. 네,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께서 팩트를 정말 진실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좀 지치지 말자 이런 얘기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